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매트릭 케어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은 헬프라고 하는 건데요. 헬프, 도움말을 사용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헬프 윈도우라고 하는 도움말을 저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버전에서는 이런 윈도우 창이 매트랩에 있지 않고요.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이 헬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전에는 헬프 데스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이렇게 헬프 창이 뜨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함수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명령어 창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알고 싶어요. 플롯, 그림을 그리는 이 플롯에 대한 명령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doc라고 입력을 하면요. doc. 자,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면서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플롯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플롯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검색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플롯, 자 이렇게 이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플롯 가로 열고 x, y 이렇게, 또는 플롯 xy 라인 스펙 이렇게, 또는 x1, x2 해서 xn, yn. 그래서 플롯을 여러 개 다중으로 플롯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설명이 있고요. 플롯 xy는 x 대응값에 대한 y 데이터의 2차원 선 플롯을 생성한다. 기타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100분의 파이에서 2파이까지, y는 sin x, 그래서 플롯 xy는 하면 이렇게 그림이 출력이 되는, 또는 두 개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x, y1, x, y2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그림이 동시에 그려지는 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렇게 y가 4 곱하기 4의 행렬을 가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4개의 그래프가 그림을 그려지는 형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플러스 그 헬프 명령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매트랩을 사용할 때 헬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항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략적인 그 명령어의 용법을 아는, 그러니까 방금 봤던 그 헬프 창으로 가면 좀 더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급하게 작업 중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알아야 될 때, 그때는 헬프 다음에 함수를 입력을 하면 그 헬프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 sign이 어떻게 사용하냐, sign. 그럼 헬프, 우리가 로그, 수학에서 로그라고 하겠죠. log, 로그를 어떻게 쓰냐. 자, 로그를 어떻게 쓰냐. 로그는 뭐냐. 로그는 x의 강요수에 대한 자연 로그다. 그래서 ln, 우리 자연 로그를 그 수학에서는 ln이라 표현하는데,
그 ln을 반환해 준다. 그래서 그냥 로그 x 하면 여기 로그 x는 자연 로그 ln x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용 로그 있었죠. 상용 수학에서 로그 10 여기 로그 10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그 밑수가 10인 상용 로그가 로그 10이 됩니다. 로그 10. 그래서 헬프를 사용하면 이 헬프의 검색하는 함수와 연계된 함수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프 명령어를 잘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매트랩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헬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창을 분리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창 분리에 대한 부분 배웠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우리 여기 있는 창들을 다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 뭐 폴더 창도 분리하고 명령어 창도 분리하고 작업 창도 분리하고 그래서 명령어 창을 분리해 보면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 보면 명령창 동작 표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열어보면 도킹 해제가 됩니다. 도킹 해제가 창을 분리하는 거.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매트랩으로부터 명령어 창이 매트랩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킹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보면 우리 우주선이 어느 그 정거장에 이렇게 가서 딱 붙죠. 그걸 이제 도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명령어 창을 제 메인 창에 이렇게 도킹을 하는 거죠. 이게 도킹이 된 거고 다시 도킹을 해제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창과 메인 창과 독립적으로 명령어 창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도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자, 명령어 창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 명령어 창은 매트랩의 메인 창이므로 명령어 창에 명령어를 실행하고 또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른 창을 열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네. 여기 명령어 창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명령어 입력을 위해서 커스가 있고요. 여기 프롬프트 바로 뒤에 이렇게 깜빡깜빡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커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표시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항상 직전에 입력한 명령어만 실행되고 전에 실행한 다른 것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커스를 윗줄로 옮겨서 이전 명령어를 수행하여 다시 실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는 1이고요. B는 2고 A 더하기 B는 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프롬프트가 프롬프트 옆에 커스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깜빡깜빡. 여기 꺽쇠 모양을 요거 프롬프트라고 하고 여기 깜빡깜빡하는 이것을 커스라고 합니다. 커스. 자 그러면 요 커스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B equal 2를 실행하고 싶어요. 요 명령어를. 그러면 여기 커스로 옮겨서 엔터를 딱 쳐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A equal 1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고 싶은데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실행된 명령어는 컷으로 옮겨도 다시 할 수가 없다. 하려면 A를 다시 해야 됩니다. A를 다시 4로 바꿔볼까요? A를 4 해가지고 명령어를 다시 입력을 해야지 이렇게 입력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어와 명령어 사이에 콤마를 넣어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엔터키를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또 명령어 창에서 커서를 윗줄로 옮겨 이전 명령어를 수정하거나 다시 실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앞에서 다시 설명했었고요. 자, 근데 위에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역순으로 프롬프트 다음에 나타난다. 명령어가 프롬프트 다음에 나타나면 명령어를 수정하거나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다. 아래 방향키는 위쪽 방향키 반대로 반대의 순서대로 이전 명령어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가 너무 길어 한 줄로 쓸 수 없는 경우 마침표 3개를 찍고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줄에 이어서 쓸 수 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콤마와 그다음 방향키, 마침표 3가지. 자, 일단 콤마는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A equal 1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고 콤마를 하면 우리가 A equal 1, B equals 2,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했었죠. 이것을 A equal 2, B equal 2, 그럼 A 더하기 B는 이렇게 명령어를 한 줄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가지고 콤마, 네. 콤마를 가지고 한 줄로 명령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B는 2, 이것의 합은 3. 그래서 여기서 이제 ANS는 answer, 답의 약자입니다. answer, 답이라고 하는 answer의 약자를 ANS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콤마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잠시만요. 방향키, 네, 방향키. 자, 앞에서 실행했던 거 A는 1, B는 2, A 더하기 B 이렇게 있었죠. 이걸 프롬프트로 옮겨서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그 자판의 방향키 중에 위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방향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실행을 했던 명령어가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명령어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y는 sin x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윗방향. 자, 위에 첫 번째 위로 이제 처음 딱 누르면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것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 실행 순서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명령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방향키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쪽에 명령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침표 3개를 찍어서 명령어가
너무 길 때, 명령어가 너무 길 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수식이 아주 복잡하거나 긴 수식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마침표 3개를 찍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통 A는 1 하고 한 줄을 내릴 때, 우리가 문서 작업할 때 한 줄을 내릴 때 엔터를 치잖아요. 근데 그 엔터가 매트랩에서는 실행 버튼입니다. 엔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줄을 내리고 싶은데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3 2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식이 여기 창을 넘어갔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넘어가는 수식이라고. 이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마침표 3개를 찍고요. 그리고 엔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산자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방금 여기가 플러스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그 수식이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하지 않는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를 하고, 그러니까 연산자를 넣고 그 다음에 마침표 3개를 찍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만약에 한 줄을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해서 마침표 3개. 그럼 한 줄이 더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또 3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수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계산이 돼서 84라고 하는 값을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A하고 B는 앞에서 여기 보시면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보면 A는 1이라고 하고요. B는 2라고 우리가 앞에서 실행하고 저기를 내렸기 때문에 요 A 값, B 값에 1, 2가 들어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84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과 세미콜론과 퍼센트, 그 다음에 CLC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창에서 명령어를 표시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실행되고 출력되어 명령어 창이 표시됩니다. 명령어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출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콜론은 결과의 양이 상당히 많거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유용하고요. 명령어를 한 줄에 쓸 때 또 명령어 사이에 콤마 대신에 세미콜론을 써서 화면 출력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자, 약간 sin y를 했었죠. sin y를 치면 이런 식으로 그 출력 값이 이 명령어 창에 다 표시가 됩니다. sin y.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 표시할 필요가 없을 때, 굳이 이렇게 표시를, 데이터를 다 표시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속도도 줄어들고요. 또 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sin y 하고 세미콜론을 붙이면
세미콜론 붙이면 이 명령어는 매트립 안에서 실행이 되고 이 명령어 창에서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sin y가 실행이 됐는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게 하는 것이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기호 중에 퍼센트 기호는 명령어 줄 제일 앞에 쓰면 이 줄은 주성문으로 지정되어서 엔터키를 눌러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같은 줄에서 명령어 다음에 퍼센트 기호와 텍스트를 같이 쓰면 주성문의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성문을 붙일 때 그리고 이렇게 주성문을 설명하는 거죠. 이 명령어는 뭐다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퍼센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C는 제가 지금 실행하는 동안 몇 번 보여드리는데 이 CLC를 누르면 화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지우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명령어 창에서 입력된 명령어들과 출력물들을 지워서 명령어 창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CL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주성문을 볼까요? 자, sin y다 있죠. 자, 이 sin y를 명령어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퍼센트 기호 다음에 자, 이게 sin 자, y 값을 이런 식으로 sin 함수에 입력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명령에 대한 주성문을 붙일 때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퍼센트를 붙이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 초록색으로 생긴 이 부분은 전혀 매트랩을 실행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명령어 앞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면 이 명령어도 바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대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죠. 만약에 퍼센트를 빼볼까요? 자, 퍼센트를 빼고 실행을 시키면 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오류가 있죠. 텍스트 문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에러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가 있는 상태로 해주면 주성문이기 때문에 명령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CLC는 CLC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깨끗이 지워주는 명령어가 CL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히스토리 윈도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는데 이곳은 최근 버전에서는 히스토리 윈도우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살표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커서를 놓고 화살표를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바꿔주면 바로 팝업으로 히스토리 윈도우가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릭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연산자,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면 연산을 실행해주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지수 이런 것들 연산자로 부르는데 그것들 어떻게 사용하냐? 자, 덧셈은 플러스 기호, 자판에는 플러스 기호를 하고요. 뺄셈은 마이너스 기호, 곱셈은 별표입니다. 별표가 어떠냐면
자판에서 Shift 키와 8번을 눌러주면 별표가 나오죠. 제 자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른쪽 나눗셈은 Shift 키 없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판에서 오른쪽 Shift 키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물음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치? 자, 왼쪽 나눗셈은 어디 있냐면 자판에서 그 원화 표시가 있죠. 원화 엔터키 위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엔터키 위에 보면 원화 표시가 있는 것이 왼쪽 자판이 되겠습니다. 왼쪽 자판. 예, 왼쪽 자판. 그럼 지수는 어디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6번 번호 자판에 6번이 이런 지수를 나타내는 연산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이런 것들은 하는데 오른쪽 나눗셈 왼쪽 나눗셈 있죠. 오른쪽 나눗셈은 만약에 5 나누기 3이다 그러면 3분의 5가 돼요. 3분의 5 이건 뭐 그렇죠. 3분의 그러니까 이 나눗셈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모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나눗셈으로 하면 똑같이 5/3인데 5가 분모, 그러니까 왼쪽이 분모고요. 오른쪽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5/3 하면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나눗셈이냐 왼쪽 오른쪽 나눗셈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른쪽 나눗셈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경우 왼쪽 나눗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A 곱하기 더하기 B 빼기 BA 그 다음에 곱하기 B 했죠? 그 다음에 나누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2 이렇게 하면 A, B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해주고 그것을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B의 자승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결과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칼라 연산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어떤 것부터 계산하냐? 매트랩이 계산할 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됐을 때 A 더하기 순서대로 계산한 A에서 B를 빼고 B를 더하고 B에서 A를 빼고 그 뺀 거에서 B를 곱하고 곱한 거에서 3을 나누고 그리고 더해서 B를 더한 다음에 자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하는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데요. 매트랩에서 산술적인 연산하는 우선순위 중에 가장 1순위는 뭐냐면 괄호입니다. 괄호를 치면 이 괄호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화 시킵니다. 괄호가 중첩된 경우가 있고요. 가장 안쪽의 괄호부터 실행이 되는 순서대로 괄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 제곱, 제곱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 순서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사순위는 더하기 빼기가 돼요. 더하기 빼기. 자, 그래서 이 경우 얘가 먼저 계산되겠죠. B의 자승.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나누기 3. 요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순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괄호를 입력을 했다. 만약에 여기다가 괄호. 자, B 빼기 A를 괄호로 하면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B에서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B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괄호가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다른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은 매트랩에서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주요한 명령어들과 그리고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